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병원 완화의료 임상윤리센터 엄영우입니다. 이번 교육 영상은 원내에서 임종돌봄에 참여하시는 의료진들께 서울대학교병원 임종돌봄 지침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안내드리고자 제작하였습니다. 본 강의는 임종돌봄 지침의 목차에 따라서 이와 같은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먼저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종 과정은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이 임박한 상태를 의미하고, 임종기는 이러한 임종 과정이 지속되는 시간적 범주를 지칭합니다.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는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한 명으로부터 현재 임종 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를 의미합니다. 연명의료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치료를 의미하며, 심폐소생술을 비롯한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임종돌봄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나타나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적극적으로 조절하는 치료를 제공하고, 환자와 보호자에게 심리 정서적 지지를 기반으로 임종 준비 교육, 임종 간호 및 사후 처치 등을 제공하는 포괄적 의료 및 간호 서비스를 지칭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유 의사결정은 의료진이 임상적 근거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환자와 보호자가 다양한 대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가치와 정보에 입각한 선호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호소통 과정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본 임종돌봄 지침의 목적입니다. 임종돌봄 지침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며,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학술적 근거에 기반하여 원내 임종돌봄의 기본 원칙과 표준 운영 절차를 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서 일관되고 질 높은 맞춤형 임종돌봄을 실현하고, 임종 과정 동안 보호자를 지지하고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침의 적용 대상 및 범위입니다. 본 지침은 임종 과정에 있다고 판단되거나 임종 징후를 보이며 적극적인 증상 완화의 필요성이 있어 임종돌봄이 요구되는 환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아울러 임종돌봄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의료진 역시 본 지침의 적용 대상입니다. 본 지침은 의료진이 환자의 임종 과정 진입을 인지한 시점부터 초기 사후 관리에 이르는 임종돌봄의 전 과정을 다루고 있으며, 1차적으로 일반 병동 및 임종실에서 제공되는 돌봄에 적용됩니다. 다음은 임종돌봄의 원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종돌봄은 환자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편안함을 도모하는 것을 최우선의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서 임종돌봄은 단순한 의학적 처치를 넘어 환자와 보호자의 가치와 선호를 존중하는 전인적 돌봄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은 환자, 보호자, 의료진 간의 공유 의사결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을 준수하되 구체적인 중재는 환자의 임상적 상태와 선호를 고려하여 개별화하고, 돌봄의 연속성과 일관성 유지를 위한 협력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임종돌봄을 적용할 때에는 우선 임종 과정에 대한 의학적 판단을 내리고 임종돌봄으로의 전환을 검토합니다. 돌봄의 목표를 설정하는 데에는 환자 보호자의 의학적 상황에 대한 이해 정도, 임종 준비 상태 및 임종 돌봄의 요구도에 대해 포괄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편안함 중심의 돌봄으로의 목표 전환을 상의합니다. 이때 환자나 보호자가 수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의료진은 충분히 공감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점진적인 합의를 도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임종돌봄으로의 전환 시 환자와 보호자에게 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줄이고 편안함을 높이는 치료로 방향을 바꾸는 것임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환자가 보다 평안하고 독립적인 환경에서 보호자와 머무를 수 있도록 임종실 또는 1인실 배정을 검토합니다. 그 이후에 임종돌봄을 제공하고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흐름으로 구성되겠습니다. 다음은 검사와 모니터링의 조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종돌봄에 있어서 환자의 편안함에 도움이 되지 않는 모든 진단적 검사 및 침습적인 처치는 중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바이탈 사인을 포함한 기본 측정은 환자에게 불필요한 신체적 자극을 주고 환자와 가족 간 상호작용의 흐름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중단하거나 최소한으로 시행합니다. 또한 모니터링 장치의 유지는 환자와 보호자의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중단합니다. 불가피하게 모니터링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기계의 알람 소리를 보고 화면 밝기를 최소화하여 편안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이러한 검사 및 모니터링은 환자의 고통을 경감하기 위한 치료계획 변경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약물 사용의 원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종기에는 환자의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약물은 중단합니다. 임종기 약물 투여의 목표는 환자의 고통을 최소화하여 최대한의 편안함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 수치의 교정만을 목적으로 하는 약물의 사용은 지양해야 합니다. 약물의 투여 경로 및 방법은 환자의 선호도와 의학적 상태를 종합하여 가장 효율적이고 편안한 경로를 선택합니다. 또한 필요시 투약하던 약물이 24시간 이내에 3회 이상 빈번하게 사용될 경우 안정적인 증상 조절을 위해 지속적 주입 요법으로의 전환을 고려합니다. 임종기의 약물을 처음 투약할 때에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용량으로 시작하여 임상 반응에 따라 점진적으로 용량을 조절합니다. 또한 수시로 환자의 상태를 재평가하여 증상 호전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약물을 조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종기 증상의 관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수액 및 영양 공급은 연명의료 결정법에 의거하여 무조건적으로 유보하거나 중단하지 않는 항목입니다. 그러나 임종기 환자에 대한 무분별한 수액 및 영양 공급은 임상적 위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처치 이득과 위해를 평가하여 공급 계획을 조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환자의 갈증 정도, 탈수 및 부족 여부, 경구 섭취 가능성, 동반 질환 등을 포괄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맞춰 공급 계획을 개별화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원하고 삼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경구 섭취를 시도하되 사전에 흡인 위험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탈수 및 구강 건조로 인한 불편감을 예방하기 위해 정기적인 구강 및 입술 간호를 실시하며 소량의 차가운 물로 입을 축여주거나 얼음 조각을 물고 있게 하는 방법을 활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보조적 수액 공급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생존 기간을 연장한다는 명확한 근거는 없으며 오히려 수분 과다로 기관지 분비물 증가, 폐부종 악화 등의 위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수액 공급 시에는 최소 12시간마다 증상의 호전 여부와 체액 과부하 등의 부작용을 확인해야 하며 임상적 이득이 없거나 위해가 발생할 경우 수액의 감량이나 중단을 고려해야 합니다. 인공영양 공급의 경우에도 임종기의 삶의 질이나 생존율을 향상시킨다고 증명된 근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의학적 이득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인공영양 공급의 지속 여부에 대해 환자 보호자 충분히 논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통증 관리입니다. 임종 전 과정에 걸쳐 통증을 지속적으로 평가해 통증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약물을 투여하기 전에 교정 가능한 통증 원인이 있는지 파악하고 이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약물적 치료와 함께 체위 변경, 마사지 등의 비약물적 통증 완화 중제를 병행할 것을 고려합니다. 통증이 확인된 경우 적극적으로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하며 부작용, 의존, 내성 등에 대한 우려로 마약성 진통제의 투여를 부적절하게 지연시켜서는 안 됩니다. 다음은 호흡곤란 및 호흡기 증상 관리입니다. 우선 호흡곤란을 유발하는 교정 가능한 원인을 파악하여 이를 치료하고 머리를 높여주는 자세 변경이나 선풍기로 얼굴에 바람을 불게 하는 등의 비약물적 치료를 선행합니다. 산소 공급은 연명의료 결정법에 의거하여 원칙적으로 보류하거나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전적으로 증상 완화의 목적으로 처방되어야 하며 단순히 산소 포화도 수치 저하를 교정하기 위해 산소를 투여하는 것은 권고되지 않습니다. 산소는 임상적으로 저산소증이 강하게 의심되거나 이미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투여를 시도하며 환자가 실질적인 증상 호전을 보일 경우에만 이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산소 투여 시에는 비강 캐뉼라를 통해 최소 유량으로 시작하며 환자가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임종기 호흡음은 임종 과정의 정상적인 징후이며 이는 보호자에게 불안을 줄 수 있으나 환자에게는 불편감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을 교육하고 안심시켜야 합니다. 구강 및 인두 흡입은 환자에게 고통을 가할 수 있으므로 고통 경감의 이득이 명확할 때에만 부드럽게 시행합니다. 또한 분비물이 환자에게 고통을 유발하는 경우 항무스카린제와 같은 분비물 억제 약물의 투여를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비약물적 중재나 산소 투여로 조절되지 않는 심한 호흡곤란을 완화하기 위해 마약성 진통제 처방을 고려할 수 있고 불안감에 의해 호흡곤란이 악화된 경우에는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물 병용을 고려합니다. 다음은 선망, 불안 및 초조 관리입니다.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인지, 의식, 행동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발생할 경우 선망의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유발할 수 있는 통증과 같은 가역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교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약물 처방에 앞서 감각과 부하를 줄이고 친숙한 보호자와 곁에 머물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비약물적 중재를 우선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억제제의 사용은 불안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최소화합니다. 비약물적 중재로 조절되지 않은 선망 증상의 조절을 위한 1차 약제로 항정신병 약물 투여를 고려하고 가급적 단일 제제, 최소 용량으로 시작하여 증상 호전 시까지 신중하게 증량합니다. 파킨슨병이나 루이체 치매가 동반된 경우 추체 외록의 부작용의 위험이 높으므로 비전형 항정신병 약물의 사용을 권고합니다. 단순 불안이나 초조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물의 투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망이 동반된 환자에게 벤조디아제핀을 단독으로 투여하는 것은 선망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다음은 기타 증상 관리입니다. 임종기에 발생하는 부형 및 구토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원인에 따른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교정 가능한 원인이 있다면 이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구강 간호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환기시키는 등의 비약물적 중재를 우선 고려하고 약물 사용 시에는 각 원인에 맞는 약물을 투약합니다. 임종기에서의 발열 조절은 해열 자체를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발열로 인한 신체적 불편감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마찬가지로 비약물적 중재 방법들의 사용을 고려하고 1차 약제로 아세트아미노펜 제제를 투약할 수 있으며 신기능 등을 고려하여 엔세이드 투약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경련의 경우 발생 시 즉각적으로 벤조디아제핀을 투약하여 조절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완화적 진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완화적 진정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서 적극적인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 난치성 증상으로 인한 고통을 경감하기 위해 의식을 감소시키거나 위식 상태로 유도하는 약물적 중재입니다.
이 중재의 유일한 목적은 고통의 완화이며 생명 단축을 의도하는 안락사나 의사조력 자살과는 윤리적 임상적으로 명확히 구별됩니다. 완화적 진정을 결정하기에 앞서 의료진은 증상에 대한 추가적인 교정 방법이 있는지 재평가하고 완화적 진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완화의료팀의 적합성 및 세부적 투약 계획에 대한 자문을 의뢰합니다. 또한 환자 보호자에게 진정의 목적, 방법, 부작용 등에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여 의무기록으로 남겨야 하고 진정이 시작되면 대화가 불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약물 투여 전 환자와 보호자가 작별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진정의 1차 선택 약제로는 짧은 방광기와 빠른 작용 시간을 가지며 용량에 비례하여 진정 효과를 나타내는 미다졸람이 권고되고 환자의 증상 완화 수준에 맞춰 약물을 점진적으로 접종하며 진정의 방법은 환자의 상태에 가장 적합한 형태를 선택합니다. 약물 투여 시작 후 적정 진정 단계에 도달할 때까지는 20분 간격으로, 그리고 목표 진정 단계에 도달한 이후에는 하루 3회 이상 환자의 증상 및 부작용을 평가해야 합니다. 또한 이전부터 투여 중이던 증상 완화 목적의 약물은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 한 투약을 유지합니다. 다음은 의학적 처치의 조정입니다. 먼저 수혈의 경우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단순한 혈액 검사 수치의 교정 목적으로 시행하지 않습니다. 다만 빈혈로 인한 호흡곤란 등 환자의 주관적 증상을 완화하거나 환자의 고통을 증가시키는 과도한 출혈의 교정 등 합리적인 임상적 이득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에 한하여 최소한의 수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혈압 상승제의 경우 임종 과정을 무의미하게 연장하거나 말초 조직 허혈 및 괴사와 같은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투약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미 사용 중인 혈압 상승제는 환자의 편안함에 기여하는지 재평가하여 지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투약 중단을 결정할 경우 보호자에게 그 의미와 절차를 설명하고 안전하게 감량 및 중단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임종 돌봄에서 생명 유지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기계 장치의 유지 여부는 해당 처치가 환자의 편안함에 기여하는 바를 중심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기계 장치를 중단할 때는 해당 장치가 법상의 연명의료 항목인지 확인하고 기존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이행서의 변경이 필요한지 점검합니다. 그리고 장치 중단의 각 단계별 환자 상태 및 처치 내용은 의무 기록에 충실히 명시되어야 하겠습니다. 기계 장치를 중단할 때에는 발생 가능한 호흡곤란, 통증, 불안 등의 증상을 예측하여 진통제나 진정제 투여 등 조절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된 약물은 선제적으로 투여하거나 증상 발현 시 지체 없이 투약 가능하도록 준비해 둡니다. 또한 기계 장치의 중단이 의식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경우 중단에 앞서 환자와 보호자가 충분히 인사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야 하며 장치 중단 이후에도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재평가하여 편안한 임종을 도모합니다. 다음은 환자 및 보호자 교육 및 정서적 돌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자의 정서적 돌봄입니다. 우선적으로 환자의 인지 상태 및 정보 요구도를 파악하여 개별화된 의사소통 방식을 설정해야 하겠고, 환자가 감정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환자의 의사결정 능력을 확인하고 환자의 가치와 선호를 확인하여 이를 돌봄 계획에 반영해야 하겠습니다. 환자에게 예후나 임종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할 때에는 갑작스럽고 단정적인 표현을 피하고 환자의 이해 수준과 정서적 준비 정도를 확인하며 단계적으로 전달합니다. 또한 환자가 감정을 표현할 때에는 이를 성급히 위로하거나 설명으로 덮지 않고 감정이 표현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합니다. 다음은 보호자 교육 및 정서적 돌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호자의 경우에도 개별화된 의사소통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심리 상태를 파악하고 공감적 지지를 제공합니다. 보호자에게 임종기에 나타날 수 있는 신체 변화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심리적 충격을 받지 않도록 대비시키는 것이 필요하겠으며, 보호자의 불안감 완화를 위해 의료진이 환자의 증상 완화를 위한 조치를 지속하고 있음을 설명합니다. 보호자는 임종 과정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무력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간단하고 안전한 돌봄 행동을 안내하고 참여를 격려합니다. 또한 평소에 전하고 싶었던 마음을 표현할 기회를 제공하고 언어적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따뜻하고 지지적인 태도로 환자 곁에 머무는 등의 비언어적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환자의 의식과 반응이 저하되는 경우에도 음성을 듣고 분위기를 느낄 수 있으므로 몸을 흔들거나 큰 소리로 말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억지로 반응을 요구하지 않도록 교육합니다. 보호자가 기대 여명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경우 임종 시기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설명하고 남은 시간에 대한 단정적인 언급보다는 객관적 임상 징후와 변화 속도를 기준으로 예우를 안내합니다. 또한 보호자 간의 의견 차이가 있는 경우 이를 이해하고 한 사람에게만 정보를 전달하기보다는 보호자들이 함께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조정합니다. 또한 환자의 평소 가치와 선호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환자와 보호자의 종교, 문화, 가족 관습에 따른 임종 의례가 있는지 확인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례 준비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후 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망을 확인하고 고지할 때에 의료진은 차분하고 공감적인 태도를 유지합니다. 사후 처치에 앞서 사후 방직, 시반 등 사망 후의 변화를 보호자에게 설명하여 심리적 충격을 완화합니다.
그리고 사후 처치를 하는 전 과정에서는 섬세한 행동과 정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보호자가 원할 경우 환자의 존엄이 유지되는 선에서 사후 처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이후에 보호자가 충분한 애도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조용하고 독립된 공간을 제공하고, 충분한 애도의 시간을 보낸 이후에는 보호자의 정상 상태를 고려하여 행정 절차에 대해 안내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우실 수 있겠으나 환자 이송 시 병동 입구까지 동행하여 환자와 보호자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하는 것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는 의료진이 끝까지 환자의 돌봄에 함께했음을 보여주어 보호자에게 깊은 위로와 지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대학교병원 임종돌봄 지침에서 숙지하고 계셔야 할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본 교육을 통해 환자의 마지막 여정이 존엄하고 평온하게 마무리되도록 돕고, 남겨진 보호자에게는 따뜻한 위로가 되는 임종돌봄이 실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포해드린 임종돌봄 지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